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기존의 입장을 탈당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좀 바뀐 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오전에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 당시에는 탈당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해석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제명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지 의원총회에서는 이렇게 올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자진 탈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여론의 냉정함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숫자는 굉장히 냉혹하고 여론에서 냉담함을 보시면서 더 이상 자신이 버티다가는 이제는 정말 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크리티컬을 날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거죠. 시계적으로 좀 보면 2020년 1월 12일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를 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었죠. 근데 거의 아시지만 재심 기간이 일주일 내에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할까 말까 다들 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이토록 왜 잔인했는가 반발을 했지만 내가 당을 위해서 이제 탈당하겠다는 식으로 결국엔 탈당기를 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선회한 지금 이러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의혹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동작구 의회 이지혜 부의장, 김병기 차남 총시대 편입 의혹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내가 구의원 업추비까지 지금 활용한 게 아니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진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동작구 의회 등의 각종 이제 의원실이라든가 이제 자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비위 의혹 관계자만 34명입니다. 그 여론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숫자로 증명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가 지금 선회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선회를 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는 윤리심판원에 재심도 하고 절대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랬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입장을 선회한 걸까요? 현실적인 견적을 내보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 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 재심 신청을 해봐야 윤리심판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예. 이제 그럼 제명을 결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을 다 밟아서 제명이 되면 사실상 당에 돌아오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당의 사의는 사의대로 나빠질 거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을 것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그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않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게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에 소속돼서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다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워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본인이 일부 억울한 것들을 위주로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지금 이제 강제 수사까지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을 돌이킬 수 없고 여기서 그러면 본인을 향해서 이제 당이나 동료 의원들이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구원이 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절차가 오늘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오늘 재심청을 해서 결정이 돼서 절차대로 밟는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말하자면 일말의 일말의 동정도 남기지 못하고 뭐 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 버림받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두 번째는
그 수사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이제 그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수사로 버틸 수 있는 국면은 이제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 중간에 이런 워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 근데 정당법에 따르면 사실 당이 누군가를 제명을 해야 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사실 또 이 지점에서 그 본인이 그러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선언하지 않고 윤리심판원 절차,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되면 예. 제명 결정이 되면 의원총회가 나서야 되는데 그 의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다. 지금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당 더불어민주 우선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에서 저희 윤리심판원에서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심지어 이분이 당의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고 조치인 제명까지 한 것입니다. 이 제명이란 조치가 그냥 어떤 감정적이라던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온 구체적인 진술들 거기에 따른 물증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충분한 판단을 한 다음에 내려진 게 바로 제명이거든요. 아마 수사기관도 같은 거라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병기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이라던가 이제 부인의 그런 이제 뭐 어떠한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엇보다 비밀금고 그거 어디에 있느냐 계속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밀금고와 관련된 자료에 주력하고 있도 어느 정도 확보된 김경 시의원을 비롯해서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연결돼 있는 모든의 누가 몸통인가 이게 김병기인가 김병기 부인인가 구체적인 물증은 무엇인가를 저희 당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오는 구체적인 물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언들 이것들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금 굉장히 34명까지 이게 수사가 범위 확대됐다는 건 그 34명 하나하나에 대한 연관된 물증이나 증언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거 수사망을 최종적으로 김병기로 잡고 34명을 하나하나 해서 이거를 포위망.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단합니다. 수사기법은. 이분이 이렇게 구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당신 보좌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는 어떻게 했는데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증과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이 김병기 의원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러한 굉장히 저인망식 수사 기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네. 이런 의혹 확산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을까요? 정치인들은 원래 구속되는 날도 자기는 무죄라고 해요. 원래 그러면은 그 정치인들의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보통 의원을 제명 정도 하는 결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명 정도 결정을 하려면 명백하게 혐의가 가려졌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 수사기관이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건데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떤 것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것들은 단순 의혹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 또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룸도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그러니까 의혹에 제기되는 가지수가 그렇지가 못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심증으로 김병기 의원이 가족을 포함해서 굉장히 뭐 뭔가 구악처럼 권력적인 갑질을 했던 것 같아라는 이제 이미지가 굳어졌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어저께 이제 단독 보도로도 나왔던 김경 시의원이 강선 의원한테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방식과 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 공관이어서 이 내용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방관하거나 혹은 덮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김병기 의원 개인의 비리나 개인의 의혹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를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기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법적 절차의 어떤
기점에 이거를 해야지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제명하는 경우 언니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굉장히 뭐 치명적인 위협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때 그 녹취에 등장했던 당신 공칸 의원은 예. 그거를 그 당시에 만약에 김병기에 이제 말하자면 책임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정정당당 그렇게 처리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오지 않았겠냐라는 예.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내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입지를 본인이 없음을 좀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만약에 자진 탈당을 결심을 했다면 기자회견 때 나 탈당하겠다. 그리고 나의 의혹을 해명을 하겠다.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기자회견 때 그 얘기 없이 그 이후에 오후 한 2시쯤 이거 약간 그러면 주변에서 그 탈당을 좀 권유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당에서는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동안 정말 내란 종식이라던가 민생 그다음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헌신해왔던 분이라는 존경심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차후에도 정치를 하실 수 있게 그 미래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탈당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마음이라서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말을 기자회견 처음부터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김병기 의원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정치 행보 미래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시고 함께 하자 우리는 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김병기는 김병기지 않냐 분명히 당에 대한 뭐 공과 과가 있지만 공도 있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설득과 당과 함께 가자 이게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의원들도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용기를 내서 결국에는 추후에 그런 제명에 대해서 그런 행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재심까지 법적인 다툼까지 가서 민주당 정신 못 차리고 집권 여당인데 저렇게 집안 싸움 하고 있네 진탕질 부리고 있네라는 그 이미지를 끝내고 정말 큰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면은 이제 탈당을 기자회견 이후에 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네요. 이제 처음부터 사건 예. 있었을 때부터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당에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당과 같이 갈지를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표님도 보세요, 너무 기자님? 공이 많으셔서 예, 그렇죠. 예. 뭐 무슨 말씀 대변인님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예. 수밖에 없는데 예, 저렇게 예. 말씀하시면 그렇죠. 이 탈당이 별로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오히려. 말씀드린 그 대목이에요. 재심 않고 내가 제명 결정 수용할게. 그럼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의원들이 결국엔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의원들도 그러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김병기를 실제 그렇게 제명하는데 이야기를 했죠, 찬반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될 예.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면 넌 끝까지 책임을 안 지는 거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는 재심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명인 거죠. 근데 이 제명이 되는 절차에 의원들의 찬반 표결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의원들한테 공을 넘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탈당을 하면 맞아요. 의원들이 그 부담을 안 줘도 되고 이 의원들이 네. 그 부담을 진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당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과 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의원들을 예. 당이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전에 좀 계산을 하고 미리 이제 기자회견에서 탈당하겠다라고 했으면 본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됐을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요. 요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1%로 3.7%포인트 내려갔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여론조사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슈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이슈가 사실 별로 없었던 건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왜 집결해? 국민의힘도 별로 유리한 게 없어 보이는데?라고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결집하면서 짜지고 있다 지지층이.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단계. 그게 이제 결국엔 대표가 단식을 하는 투쟁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반응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지지율의 변화가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지방선거 때까지 단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집된 지지층을 바탕으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미래 비전을 갖고 캠페인을 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건데,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선순환 구조를 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단식이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단식으로 가는 게. 저는 뭐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은 지금 장동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무반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층 결집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김병기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예. 이제 김병기 의원과 에 대한 강선호 의원도 탈당을 했고, 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더 확장적으로 가느냐, 요 부분이 갈릴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청과 공소청법 관련한 부분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뭐라 그럴까요? 중도층에게는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의 상황은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당선 이후에 이거 이렇게 가기로 했고 검찰청 간판 내리기로 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건드리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냥 산하나 보네, 중수청으로. 요거가 하나랑, 또 하나는 이게 한참 논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논의 초입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지금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로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동작구의회의 압수수색에 있었습니다.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과 관련한 것이죠. 동작구의회의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의 아내가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찾지 못했었던 뭐 금고라든지 이번에 이런 의혹들에 관련한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경찰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는 지금 경찰이 2020년 1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게 업추비, 그러니까 법인카드잖아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용했던 이 특히 동작구의 부의장 카드를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이제 100만 원 넘는 돈을. 그래서 그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내 이 씨가 어떤 공직자라든가 해당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에서 이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수지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천 헌금 수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압수수색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서 올해 1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업주비라든가 횡령 아니면 업주비 유용이라든가 공천 헌금 수수라든가 이런 취업 아들에 대한 그런 청탁이라든가 이 모든 정황들은 분명히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압수수색을 재차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수수색 영장 애초에 기재된 것만큼밖에 압수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예를 들면 또 형이 굉장히 있었다. 많잖아요. 그럼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영장을 청구하는 정당한 근거가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압수수색들을 하고 있는 계속, 과정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보시면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하고 상황이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를 좀 빠르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다음 구도 같이 가고요.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